흥미 있니 기싸움에 KF-21 무산될 뻔했다. KF-21 스텔스기 될 필요 없다. 6세대 전투기 때문에 안 돼. 한국형 전투기 사업의 오해와 진실. 한국과 인도네시아 정상회담에서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 개발과 관련한 미납금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어 관심이 쏠린다. 25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조코 위도도 조코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오는 27, 28일 공식 방한해 윤석열 대통령과 양국 협력을 비롯한 주요 국제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관계자는 KF-21 분담금 미납 문제도 양국 정상회담서 논의되느냐는 물음에 여러 어젠더 논의 과정에서 그 문제도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양국 간 현안 중 하나인 KF-21 분담금 문제도 논의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인도네시아는 KF-21 공동개발에 참여해 사업비의 20%를 분담하고 시제기 1대화 기술 자료 등을 넘겨받기로 했지만 연체금이 어느덧 전체 분담금의 절반에 달하는 상황이다. 방사청 등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공동개발 조건으로 전체 사업비의 20%인 약 1조 6천억 원을 2016-2026년에 걸쳐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2016년 사업 시행 이후 2,272억 원만 납부했고 2017년부터 경제 사정을 이유로 분담금을 지급하지 않아 현재 분담금 연체액은 약 8천억 원으로 불어났다. KF-21 사업을 주관하는 방위사업청은 개발업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이 인도네시아 측과 미납액 및 향후 납부액을 포함하는 비용 분담 계약서를 올해 1분기까지 수정할 계획이라고 지난해 말 밝혔지만 수정 계약서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방사청은 계약서 수정을 올해 안에 마무리하기로 새로운 계획을 잡았지만 이 역시 성사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인도네시아가 부담할 부분을 30% 현물로 납부하는 계약서 수정 작업이 작년 말부터 진행된 걸로 아는데 금년도 1분기까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권 교체가 이뤄져 미진한 부분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지난해 11월 전체 분담금 규모는 유지하면서 분담금의 30% 정도를 현물로 지급하는 방안에 합의한 바 있다. 현물 종류로는 파묘 등 천연자원이 거론됐다. 하지만 올해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해 세계 공급망에 적신호가 켜지고 자원 중요도가 급상승하면서 논의에 진척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KF-21 사업에 관한 인도네시아의 협력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고 본다. 조만간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측이 미납금 문제에 대한 실제 협력 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은 여전하다. 전투기 공동개발 사안을 주관하는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국방부 장관은 조코위 대통령과 2014-2019년 위 최근 두 차례 대선에서 맞붙었던 이력이 있는 야당 총재 출신이다. 조코위 대통령은 국민 통합 차원에서 그를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했다고 전해진다. 프라보워 장관은 지난해 4월 한국을 찾아 서욱 당시 국방부 장관과 회담하는 자리에서 자국 기술 인력이 전투기 공동개발의 기술 공백을 따라잡을 수 있도록 한국 측의 지원을 희망한다고 했다. 공동개발 의지가 있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고 회담에서 분담금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낸 것으로도 전해졌지만 귀국 후에는 지금까지 1년이 넘도록 이 문제에 손을 놓고 있다. 아울러 팜유를 비롯한 천연자원 또한 식량개발 특임장관을 겸직하는 프라보워 장관의 소관임을 고려할 때 현물 지급 논의에 진전이 없는 것도 그의 영향력에 따른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이처럼 분담금 문제가 지지부진하다 보니 지난 19일 KF-21 위 역사적인 첫 시험 비행이 성공했을 때 일부 네티즌들은 KF-21 시제기에 태극기와 나란히 붙은 인도네시아 국기를 떼어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불평도 내놨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KF-21 분담금 문제를 둘러싼 외부의 부정적인 시선을 잘 알고 있다. 며 해결을 위해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방사청 관계자도 정상회담과 별개로 조속히 합의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면서 상대 측과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2. 인니. 한국형 전투기 미납금 일부 갚는다. 사업 탄력. 인도네시아가 한국 정부와 공동 개발 중인 한국형 전투기 KF-21 사업에 대한 미납금 8천억 원 중 일부를 내년도에 납입할 것으로 보인다. 미납금과 관련한 잡음을 해소하면서 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5일 외신 등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재무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KF-21 개발 비용 분담금을 책정했다. 드위 푸지아스투티 한다야니 인도네시아 재무부 예산국장은 인도네시아 현지 매체 CNBC 인도네시아와의 인터뷰에서 KF-21 보라매에 대한 개발 비용 분담액이 2022년과 2023년에 할당됐다. 며 분담금 지급과 관련한 모든 것이 국방부에 제출됐다 라고 밝혔다. 자세한 납입금 규모 등은 공개되지 않았다. KF-21은 한국항공우주 44,150원 200.46% 산업 KAI 이 주관하고 한국 인도네시아가 공동 개발하는 4.5세대급 첨단 전투기로 총 사업비는 8조 1천억 원에 달한다. 인도네시아는 2016년부터 한국 정부와 KF-21을 공동 개발하기로 협의하고 전체 사업비의 20%가량인 1조 6천억 원을 10년에 걸쳐 납부하기로 했다. 사업에 참여하는 대신 한국으로부터 시제기 1대와 각종 기술 자료를 이전받고 이를 통해 자국에서 전투기 48대를 생산할 계획이다. 현재 40명에 가까운 인도네시아 측 기술진, 조종사 등 파견 인력이 KAI에 상주하고 있으며 시제기 표면에도 인도네시아 국기가 태극기와 함께 그려져 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는 사업 시행 이후 지금까지 2,272억 원만 납부했고 2019년 1월 이후로는 재정 악화와 코로나19 등을 이유로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지금까지 1조 원 이상을 지급했어야 하지만 약 8천억 원을 연체한 상태다. 미납금이 누적되자 인도네시아는 지난해 전체 분담금의 30%인 약 5,100억 원을 현물로 납부하겠다고 요구했고 당시 한국 정부가 이를 수용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가 납부한다는 현물의 종류나 납부 기한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 7월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방한해 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기로 하며 KF-21 분담금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보였으나 양국 간에 계속 협력해 나가자는 대의적인 의견 교환이 이뤄지는 데 그쳤다. KAI는 적어도 내년까지는 미납금과 관련한 구체적인 결론이 나와야 사업이 한층 원활히 진행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인도네시아 측의 분담금 체납 문제가 장기간 해소되지 않으면 인도네시아의 분담금의 대가로 주기로 했던 기술 이전, 시제기 등을 제공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만약 내년도에 미납금이 추가 입금되면 사업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되면서 사업도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인도네시아도 사업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에는 약 3년 10개월 만에 약속이행 반복금 명목으로 약 94억 원을 방사청에 납부했다. 전체 미납금의 약 1%에 불과하지만 정부와 KAI는 인도네시아가 사업에 계속 참여할 것이라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KF-21 사업은 지난 7월에 1호 기가 초도 시험 비행에 성공했고 2호기도 지난달에 첫 시험 비행을 무사히 마쳤다. 시제 36호기도 순차적으로 비행시험에 투입될 예정이다. KF-21은 폭 11.2m, 길이 16.9m, 높이 4.7m로 최대 속도는 마하 1.8일, 시속 2200km, 항속거리는 2900km다. 공대지 공대공 미사일 등을 최대 7.7T까지 탑재할 수 있다. KAI는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향후 KF-21도 수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강구영 KAI 사장은 지난 20일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시운전 단계여서 수출 전략은 세우지 않았지만 러시아 무기 체계를 가진 여러 나라에서
전투기를 바꾸려는 움직임을 보여 양산되면 분명 수출에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라고 말했다. 방위사업청도 최근 KF-21의 핵심 무장인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을 2028년까지 국내 기술로 개발하겠다고 밝히면서 수출 경쟁력이 높아질 전망이다. 방사청은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 개발이 완료되면 유도탄 수출, 항공 유도무기 개발 촉진 등의 효과와 함께 KF-21 전투기의 수출 경쟁력 상승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KAI 입장에서는 인도네시아가 KT-1, T-50 기종의 첫 수출 국가인 만큼 좋은 사업 파트너로 보고 있다. 며 정부 차원에서도 인도네시아가 우리나라 최대 방산 수출국 중 하나인 만큼 미납금 문제 해결을 강력하게 요구하기는 어렵겠지만 양국 간 협의는 지속적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3. 일본과 영국의 6세대 전투기 공동개발 프로그램 직캡, 최현호의 무기 인사이드. 지난 9일, 현지 시각, 영국, 일본 그리고 이탈리아가 글로벌 전투항공 프로그램, GCAP이라는 6세대 전투기 국제 공동개발 프로그램을 위한 협정에 서명했다. 이어 11일, 영국의 리시 수낙 총리가 링컨셔주의 코닝스비 공군기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GCAP의 첫 주요 단계를 출범시켰다. GCAP는 그동안 영국 주도로 이탈리아와 스웨덴이 파트너로 참가하던 템페스트 프로그램과 일본이 록히드 마틴의 지원을 받아 독자 개발하던 FX 프로그램이 통합된 것이다. 일본은 록히드 마틴의 기술 지원을 받으려 했지만 기밀 정보 관련 문제로 협상이 여의치 않자 영국과 공동 개발로 방향을 틀었다. 영국과 일본은 2011년부터 템페스트와 FX에 사용될 엔진을 공동 개발하기로 했고 12월에는 미래형 전투기 엔진 시범기 계획 발표로 이어졌다. 올해 2월에는 일본과 영국 유니버셜 첨단 RF 시스템의 약자인 제규어 기술 실증 연구에 합의하는 등 협력의 폭을 넓혀왔다. 영국 정부 성명에 따르면 GCAP는 2035년부터 배치될 무인 항공 시스템과 연결되고 첨단 센서, 최첨단 무기 및 혁신적인 데이터 시스템을 장착할 고성능 차세대 전투기 설계가 목표다. 영국과 일본은 2035년 무렵으로 배치를 희망하는 시기가 같고 스텔스와 첨단 레이더 등 요구 성능도 유사하기 때문에 공동 개발에 합의했다. GCAP는 공동개발 3개국이 약 300대 정도를 도입하고 완제품 수출도 추진할 예정이다. 개발 주체는 영국의 BAE 시스템과 일본의 미쓰비시 중공업이며 이탈리아 레오나르도는 레이더 등 일부 체계 개발에 참여한다. 이들 회사들은 2025년 개발 단계를 시작하는 데 필요한 핵심 플랫폼 개념과 구조를 확립하는 작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일본은 기체 설계와 시스템 개발 전반에 참여하고 독자적인 개조 권한도 확보했다. 또한 개발과 수출의 걸림돌인 방위장비 이전 3원칙과 운용 지침을 개정하고 있다. 영국과 일본은 2020년부터 미티어 비가시거리 공대공 미사일 BVRAAM의 일본 미쓰비시 전기가 AAM-4B 공대공 미사일용으로 개발한 첨단 레이더 탐색기를 통합한 영국과 합동 신형 공대공 미사일 JNAAM도 개발하고 있다. JNAAM은 두 나라가 운용하는 F-35 전투기에 탑재될 수 있다. 4. 중국의 유령 전투기 막기 위해 영국이 내놓은 6세대 전투기의 성능. 무기는 첨단 기술의 집약체이며 그 중에서도 전투기는 더할 나위 없이 인류의 가장 진보된 기술이 탑재되는 병기이다. 그렇기에 적국 전투기와 한 세대의 차이가 나도 실전에서는 따라잡을 수 없는 격차가 벌어지기 때문에 여러 나라가 비용을 아끼지 않고 차세대 전투기, 6세대 전투기 개발에 사활을 거는 것이다. 지난 2018년부터 영국이 개발 중인 6세대 전투기 템페스트는 기존 최신 전투기 경쟁에서 미국과 중국만 주목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이 템페스트에 대해서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자. 첨단 기술로 가득한 전투기, AI와 증강현실 기술도 들어간다.
5세대 전투기가 보편화되고 있는 지금 6세대 전투기는 이를 상회할 성능을 보여줄 것으로 추측된다. 여기에는 드론 무인기를 함께 운용할 수 있는 네트워크 시스템과 극초음속 미사일, 거기다 방공망을 제거할 수 있는 레이저 공격 능력까지 고려되면서 흔히 SF 영화에서나 보던 전투기가 현재 개발 중임을 엿볼 수 있었다. 이러한 여러 장비를 운용할 수 있게 템페스트에는 롤스로이스에서 개발 중인 고출력 하이브리드 엔진이 탑재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롤스로이스는 템페스트의 엔진이 발전소 급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